수요일 아침 든든한 두 분과 함께합니다.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우, 연휴 지나고 보니까 좀 얼굴들이 다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뭐 하셨어요? 저는 이제 가족과 대구의 간송미술관하고 아하. 현대미포 응원하러 이제 울산에 가서 대왕암에서 딱 보면 이제 현대중공이 보이거든요. 네. 가서 봤는데 응원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역시 조선일의 조선을. 조선인데 예. 간송미술관에서 참 좋은 전시를 하더라고요. 간송미술관. 예. 그 4월 말부터 네. 8월 3일까지 예. 아주 국보급 전시를 합니다. 오, 예. 그래요? 제일 전 시간부터 네. 오전 시까지 있는데 일전 시간에 가시면은 네. 정말 이 국보급 그 청자 두 점이 딱 가운데 있어요. 어머. 너무 좋으니까 예. 그리고 이관 사관에는 또 여러분들이 보셨던 교과서에 보셨던 정말 그 국보급 작품들이 딱 한 점씩 있으니까 네. 8월 3일까지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간송미술관 대리인 같았어요, 매니저님. 예. 아무튼 뭐 이제 연휴를 다 지나왔으니까 본격적으로 달릴 일만 남은 것 같네요. 그 첫 번째 스타트 바로 오늘 시장이겠죠. 어떤 키워드를 보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장이 온다. 트럼프발 불확실성. 예. 큰 장, 뭐 대장 느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그 보통 그 원달러 환율을 이제 우리 이전 시간에도 언급을 좀 하시던데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1,400원 이상 환율 관련해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수출주에 상당히 도움이 됐었는데 원달러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또 지금 보면 1,370원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제가 2020년도 3월 19일과 데자뷰가 딱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차트나 HTS를 켜놓고 보시면은 2020년 3월 19일이 변동폭이 가장 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지난주 금요일이 두 번째로 변동폭이 컸는데 변동폭이 크고 난 이후에 환율이 점점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때부터 기점으로 원화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졌냐? 12월 달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거꾸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19일을 2020년 기점에서 근데 코로나 때였는데 기점으로 해서 바닥 찍고 올라가면서 무려 한 1년 한 6월 달까지 그다음 해 6월 달까지 1년 한 3개월 정도 랠리를 했는데 그런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저점 찍고 랠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대선이 6월 3일에 있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저는 걱정할 일이 아니고 지금이 가장 큰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잘 잡으시고 좋은 종목들 배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가장 많이 화두가 됐던 키워드가 바로 환율인데요. 저희 잠시 뒤에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조 본부장께서는 트럼프발 불확실성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의약품 관련해서일까요? 네, 의약품도 의약품이고요. 콘텐츠 쪽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를 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라서 네, 전화 좀 지금 해주세요. 전화하면 좀 만나고 싶어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일단 지금 이렇게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물론 뭐 의약품 쪽은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콘텐츠 쪽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범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언급이 나왔다라는 점은 관련주들에 좀 부담을 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콘텐츠 관련주들은 약간 한알용해제 기대감 속에서 좀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지난주에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좀 올라왔었는데 이런 쪽에 대한 좀 차익 매물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는 원달러 환율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1,400원이 급격하게 이탈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트럼프발 불확실성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1,400원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의 유입을 좀 기대해 보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컨텐츠는 또 중국이랑 엮여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요. 의약품 말씀을 해주신 김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정부가 또 미국 상무부에다가 한국산 의약품 관세 조치는 불필요하다라는 정부 의견서를 제출을 한 걸로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하려고 좀 발빠르게 움직인 격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바이오주들 타격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한적일지 아닐지는 우리가 뭐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충격은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연일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 조금 사실 이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러한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뭐 트럼프의 기세를 봤을 때 과연 이 말을 들어줄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밀고 계셨는데 네. 어떻게 할까요? 근데 크게 많이 또 충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좀 그래요?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올 수 있는데 어,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은 좀 빠져주면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좋습니다. 굳이 뭐 그렇게 겁먹을 네. 필요는 없을 것 아하. 같습니다. 하지만 예. 어느 정도 좀 충격이 없을 순 없을 것 같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심주를 주셨던 바 다시 한번 의견 점검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조금 하락했을 때 오히려 기회로 삼자라고 말했던 섹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원전이었죠. 자, 오늘이 원래대로 따지면 체코 계약이 이루어지는 당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동이 걸렸단 말이죠. 원전을 저희가 지난주에 점검을 했을 때 수요일 날 될 거니까 그쵸. 기대감으로 빠져도 좀 네. 사볼까요 했는데 역시 네, 시장이 그렇죠. 예단할 수가 없네요. 저도 이제 좀 이상해서 왜냐면 이제 그 처음에 체코 관련해서 체코 정부에서 EDF 쪽에 이제 소송을 취하는 패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계속 제가 이제 관련 내용들을 국내하고 이제 외국에 있는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양쪽 모니터링하면서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EDF가 주장하는 것 중에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원래 체코 정부가 그들만의 이제 또 룰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체코 정부는 이제 국가 정보에 특히 이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서 자기네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공공조달법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29조 항이 있는데 자기 정부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기 정부 국가 안보가 맞으면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진행되고 있는 거를 떠나서 이제 일반적인 조달 절차죠. 그거를 배제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걸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 때문에 입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요 관한 내용 때문에 프랑스 EDF에서 제시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 경제 효율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효과성이 있는데 이걸 배제하고 했다. 이러기 때문에 이걸 수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체코의 경제 당국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네.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곳에 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고소가 패소했던 얘기를 나왔던 건 뭐냐면 우리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반려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뭐냐면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패소를 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체코 경쟁 당국 UOHS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곳에 심의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본안대로 EDF가 체코에 이제 아예 법원에 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가겠다는 거를 포지션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상해서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뭐 BIH도 50%에서 수익을 그렇죠. 드렸는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보도한 내용하고 이제 외국에서 보도한 내용들을 이제 양쪽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보도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래요. 외국 보도 내용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저도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오전에 이상하다라고 해서 저하고 같이 하는 분들에게 원전 관련주들을 비중을 줄이십시오 하고 비중을 아이고. 줄여드렸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다행히 좀 그랬는데 1호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저도 이제 외국에서 나온 미디어에서 나온 것들 때문에 의심을 해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정이 좀 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좀 오면 어차피 오늘 이제 당연히 조정 들어오겠죠. 네네. 그러면은 비율에 생각하시고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예. 좀 여유를 두고 이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오셨었는데 조금 의견을 바꾸신다. 네. 지금 오늘 빠질 때는 기회로 당장에 보진 말고 네. 이게 바닥이 좀 잡히고 네, 나면 간단하게 들어가서 정리하면 뭐냐면 네. 우리나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똑같아요. 네. 체코에 수혜했던 이게 네. 일반적으로 법률을 판단할 수 있는 음. 그런 법률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장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비를 다 따져보면 좋겠지만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이 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AMD도 새벽에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이요. 잠깐 짚고 가볼까요? 컨센서스 상위했고 가이던스도 꽤나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에서 한 4, 5%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다 싶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상승폭을 다 반납했더라고요. 뭐 오늘 반도체주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주에 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물론 AMD의 호실적의 배경에는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AMD가 최근에 9070, 그러니까 라데온 그래픽카드 GPU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 향 매출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AMD가 만약에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만으로 지금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기에는 다소 모멘텀은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AMD 때문에 반도체가 간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 네. 만약에 반도체 쪽에서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 하락과 더불어서 수급적인 요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냐 안 들어와 주냐가 오늘 반도체 주들의 상승의 네.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AMD는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슈마콘과 좀 반대되는 행보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엔비디아를 얼마나 추격할 수 있을지를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말씀 공통된 점은 바로 환율이라는 거죠.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여기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클렌저 통해서 저희 시장 전략 바로 정리해 볼게요. 자, 환율이 급락을 한 연유는 제가 앞서 브리핑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완화, 그리고 대만 달러의 급등. 자,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매니저님 앞서 말씀 들어보니까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네요. 네, 긍정적인 것 같아요. 어, 우선은 이제 대만 당국에서 대만에서도 대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대만 달러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그쪽에서 먼저 이제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만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미중 갈등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깝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대만하고 우리나라인데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이제 달러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 대만 정부, 그러니까 대만 환율을 관리하는 당국에서 환해지를 않은 걸로 저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사실 이제 이쪽 환 투자했던 대만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미중 갈등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니까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다 챙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쪽에서도 급락을 했는데 3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을 보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 대만 달러가 30.81 대만 달러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격이 급락한 게 지난 2024년 1월 2일 이후 최저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급락을 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대만과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급락할 벌써 이미 이제 변동폭도 많았고 급락을 했는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포지션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만 달러 연동하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연휴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환을 거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환해지나 또는 롱 포지션을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달러 손절매 또는 롱 포지션 정리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들 포지션인데 외국인들은 여러분들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020년 3월 19일 날부터 변동폭이 가장 그때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하루에 그때 49원 90전을 변동폭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이후로
두 번째로 지난주 금요일 날이 컸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고 난 다음에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은 외국인들이 막 들어온다라고 코스피 코스닥을 매수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2020년 3월 19일 날부터 여러분들 컴퓨터를 켜놓고 HTS의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한 게 없어요. 계속 팔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7월 달 이후 1조 원씩 이제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1,400원대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세가 들어온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코스피나 코스닥을 빠르게 매수하는 게 아니고 정리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히려 지수는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19일 바닥을 잡고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2020년 1월 11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삼성전자의 꼭지였거든요. 96,800원. 근데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6월 달까지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카카오 같은 것도 17,000원에서 17만 원까지 올라갔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맨 처음 도입부에서 강세장이 온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주식시장에도 돈이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보지 마시고요. 기관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랠리 시작한다라고 보시고 강세에 배팅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환율 얘기 나온 김에 조금 짧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지금 대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래 미국 달러가 이제 약달러를 보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강세장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대만 시장으로부터 선례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대만은 5월 5일, 6일 장이 열렸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우리 환율이 급락한 게 우리 시장을 올려줄 것이다라는 논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가장 안 좋았던 게 수급이었습니다. 네. 근데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라는 거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투자할 만한 여건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국내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로 봤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수급적으로 개선되는 유입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 이제 23년도, 24년도 이때 증시가 올라갔을 때랑 또 상황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그동안 외국인들의 수급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환율의 변동이 외국인의 수급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인 거지 무조건 외국인들이 산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분간 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주는지를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의견이 좀 갈리네요. 수급을 그냥 안 봐도 올 것이다. 일단 수급을 먼저 보자. 자, 저희가 이런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미국이 이번 주 스위스에서 중국과 무역 그리고 경제 현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밝힌 주체라든지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속보가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릴 텐데요. 자, 일단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만 계속 나오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장소는 스위스로 결정이 된 것 같고 누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두 당국이 마주할 것이다라는 입장에서 시장은 상당히 환호할 것 같아요. 나스닥 선물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겠죠? 네, 충분히 좀 긍정적인 영향 줄 것 같고요. 미선물 지수가 지금 거의 300포인트 이상 올랐거든요. 어우, 많이 갑자기 올랐네요. 순간적으로 저 소식과 함께.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제 하락 마감했는데 그 하락분 다 만회하면서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국내 증시도 이에 동조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FOMC에 대한 경계감은 우리가 잠깐 넣어놔도 될까요? 내일 또 FOMC지 않습니까? 일단 뭐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이 과연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시그널을 주냐 안 주냐 이 부분만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 다음 타자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지켜보는 게 핀포인트가 될 것이다. 오늘 무쪼록 긍정적인 속보가 나와서 참 감사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고 어떤 걸 매수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지겠죠. 두 번째 끓는 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방어부터 좀 해볼게요. 컨텐츠 쪽입니다. 두 분 다 언급을 해주셨지만
와, 콘텐츠는 무형이기 때문에 관세 영역에서 피해갈 수 있겠다라고 예단한 그 마음이 너무나 섣불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장 또 여파 타격은 불가피하겠죠? 저는 이제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영화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타국의 관세부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4일 날이죠. 트럼프가 자신의 이제 트루스 소셜이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SNS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미국 상무부하고 무역 대표부에 영화 관세를 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날이죠. 5일 날 스포츠 관련 행사를 이제 백악관에서 했는데 이때 기자 질문에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영화 산업에 미국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이렇게 관세 부과한다면 타 국가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미중 무역 관세 부과 이슈 때처럼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이거는 트럼프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어떤 제스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와 반대되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세 가지 요점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이 이제 왜냐하면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많이 찍을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타국에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외국에서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에도 촬영을 하고 있는 게 찍고 있는 게 오랫동안 그죠 전통의 좀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옛날 얘기가 아니고 현재도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이 있는 헐리우드 영화하고 타국에 있는 영화가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스트리밍 서비스, OTT 서비스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헐리우드 영화하고 넷플릭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생충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면 미국의 배급사인 네온이 2천만 달러 판권을 사가지고 유통을 시키면서 미국 내에서 5천만 달러 이상을 벌었거든요. 근데 헐리우드 영화가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국 영화 산업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그 많은 그 내용들을 찾아보고 있다가 인하대학교 교수 노천한 교수가 평론한 내용이 정말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분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영화는 제조 산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 산업의 제품에 대해서 준해서 소비자의 유동적인 가격을 관세를 매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는 대형 작품이든 독립 영화든 제작비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가 아니고 동일한 가격을 책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세가 아무리 올라도 티켓 가격이거든요. 이 티켓 가격을 관세 올린다고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생각은 잘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이제 백악관 관련된 그 언론 브리핑에서도 아직까지 뭐 아무 의견이 없다는 얘기를 내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국내 콘텐츠주들 반응은 크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셨어요. 네, 이주 본부장님, 저희가 콘텐츠를 다룰 때 항상 세 가지 포인트를 주목했었잖아요. 관세 무풍지대다, 중국 수혜주다, 그리고 대선 정책의 수혜주다. 네, 지금 첫 번째 건은 조금 애매합니다만 그래도 중국이라든지 대선 정책 관련한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주가 방어 어느 정도 해줄까요? 뭐 사실 이거는 지금 저도 동의하거든요. 말씀하신 거에. 헛다리를 예, 짚었다. 뭔가 확실한 건 아닌데 예. 좀 선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저 관세를 뭐 예를 들면 OTT 서비스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다라는 건지 이게 지금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디즈니 플러스라던가 폭스라던가 파라마운트가 다 해외에서 촬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에서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번에 개봉 예정인 어벤져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아바타도 그렇고 아바타는 지금 뉴질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에서 촬영을 해라인 건지 네. 아니면은 거기서 촬영하는 것들을 다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건지 그리고 사실 그걸로 인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거는 미국 기업인데 과연 이거를 미국 기업에다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지 그리고면은 아니면은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하잖아요. 제작비를. 그러면은 한국에서 촬영하는 걸 가지고 그 IP는 넷플릭스 건데 거기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지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막 큰 충격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투심을 위축시킬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자세한 내용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결국엔 영화라던가 OTT 쪽에 관세를 어떻게
뭐 부과를 할 건지. 근데 거기에 지금 OTT 사업의 가장 큰 수혜, 영화 제작사 중에 가장 돈을 잘 버는 디즈니가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것들도 네.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부안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방송을 본 거 아닐까요? 관세 사각지대를 계속 콘텐츠로 밀고 가니까 그냥 이따 맞고 보자. 네, 그런 거였으면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은 콘텐츠주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저희에게 주실지 종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은 매니저님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사도 된다라는 의견이세요? 이제 하나는 기대감이 또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원래 3월 달에 중국 관련된 인사들이 국내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5월 달 이후로 좀 미뤄졌습니다만 조만간 이쪽 관련된 인사들이 국내에 또 방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는 해제되고요. CJENM에서 이제 아시겠지만 드라마 사업부가 스핀오프돼서 만들어진 회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뭐 TVN이나 OCN부터 시작을 해서 넷플릭스까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OTT 서비스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영화 관련 쪽보다는 반사이익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정이 들어온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조정 시 스튜디오 드래곤은 매수가 유효하다. 다만 세부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자라고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끌린 점도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도대체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지난주 흐름을 좀 복귀해 본다면 실적주들이 다시 좀 선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의약품 얘기가 나와서 여긴 좀 주춤하거든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매니저님 오늘 이제 3거래일 남았잖아요. 네. 어떤 거 볼까요? 이번 주에 이제 5월 9일 날 국내에서는 대한상공회에서 AI 정책 포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AI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화두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주제 같은 경우는 AI가 우리 경제와 사회 그리고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그런 타이밍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AI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 AI가 넘버 탑 3에 들어갈 수도 아직 없는 상황이든 기술력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자체적으로도 뭐 이번에 6월 3일 날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될지는 몰라도 AI에 전폭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산업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AI 탑 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런 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제 AI에 들어가는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산업 경쟁력 제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ML이 지금 좀 취약한데 한국형 LML 구축 같은 프로젝트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신다면은 AI 쪽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AI 정책 포럼이라는 일정의 포커스를 맞춘 시장 전략 포인트 갖고 오셨습니다. 이종우 부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번 주? 뭐 이번 주 사실 저는 한한령 해제 이 부분에 좀 아.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관광객 수와 소비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연휴에 진짜 한국인보다 중국인 더 많이 만난 것 같아요. 네, 뭐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네. 경복궁에 네.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네. 네, 저도 지나가다가 보니까 정말 많아서 이게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후속으로 저는 미용 쪽으로 톡신, 네. 필러 이쪽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비만 치료를 약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거나 이러면은 가장 큰 문제는 살이 빠졌을 때 처져요. 피부 탄력이. 네, 처져요. 그러면은 많은 네. 분들이 이거를 뭐 지방 이식을 거기다 하겠다 이거 부담스럽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필러거든요. 이제 필러 관련주들이 예. 좋습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죠. 리쥬랑 같은 경우 보세요. 네. 리프팅과 관련된 기업이 얼마나 잘 갑니까? 그리고 휴젤도 우리가 보톡스 관련주로 알고 있지만 저기도 필러 국산 필러 있거든요. 그래서 필러 관련주들을 조금 더 보자. 그래서 아직 덜 오르는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혹시 맞아보셨어요?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맞아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생생한 후기를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 재료는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투자해보면 좋을지도 확인해 볼게요. 솔트룩스 AI 대장이 나왔고요. 휴메딕스는 좀 오랜만에 보는 기업인 것 같아요. 먼저 솔트룩스 들어볼까요? 솔트룩스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국내의 최다의 AI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AI 관련 DB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화형 AI나 뭐 데이터베이스 기반 리스크 예측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을 만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큰 관련된 AI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얼마 전에 또 생성형 AI 관련해서 어플라이언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이게 자연어 처리 전문 기업 거기다가 디웨이크스라는 회사까지 지금 연결 편입시키면서 자회사로 매출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솔트룩스 좀 관심을 주가도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소형주들도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화장품이랑 그 시술 쪽도 실적 꽤나 좋잖아요. 네. 또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인들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중국도 노동절에 우리한테 와서 또 시술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휴메딕스도 실적 괜찮을까요? 네, 실적 모멘텀도 있고요. 지금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남아라던가 이런 쪽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점. 그리고 사실 국산 필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승부할 수 있는 거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왜냐면 주비덤이라고 이제 미국 LA관에서 만드는 FDA 승인을 받은 이 필러가 네. 가장 물론 인기 많은데 비싸요. 아, 미국산이 인기 많아요? 네, 비싸요. 비싸기 어. 때문에 사실 국내 뭐 많은 투자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예. 좀 시술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가성비 제품인 특히나 히알루론산 관련된 국내 필러주들을 종목이 아니죠. 필러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휴메딕스가 사실 뭐 휴젤이라던가 파마 리서치에 비하면 아직 주가는 많이 못 올랐고 성장 모멘텀도 저는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파마 리서치랑 휴젤을 지금 사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안이 될 수 있는 후속주로 공략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술 안에서 휴메딕스 저희도 차기 후속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많은 정보들 팔로우업 해봤네요. 중심 잘 잡아볼게요. 고맙습니다.